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아요. 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 자세히 해야 되나 하면은 머리 아플 텐데, 이 생각하다가도, 어쨌든 뭐 오늘 하루 공부하고 끝내는 게 아니니까, 일단, 할 말은 다 하고 넘어갈게요. 네. 오늘 이제 시신경 중에서 눈에 대한 겁니다. 눈, 시신경. 아, 아니, 뭐, 시신경 하나 갖고 하루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시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뇌에서 감각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기준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감각을 딱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1차 해석이. 그러니까 감각 수용체에서 신호가 들어오면은 뇌에서는 뭐 하냐면은 1차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한꺼번에 쫙 하는 게 아니고 1차 해석을 하고 2차 해석을 하고 연합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1차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왔을 때 그 신호가 무엇인지 일단 그것을 감지하는 거고 2차 해석은 그것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또 해석을 하고 연합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걸 증폭해야 돼요. 증폭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후각 했잖아요. 후각 신호. 후각이라고 하는 감각하고 오늘 하는 시각이라는 감각하고 또 몸 전체에서 올라오는 체감각이 있죠. 그런 것들, 미각, 청각, 이걸 전부 다 연합해요. 연합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1차 해석을 한다, 2차 해석을 한다, 연합 해석을 한다. 뇌에서는 항상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차, 2차 연합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과정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뇌의 중앙, 간뇌라고 하죠. 간뇌와 비는계, 거기서 기억을 만들어요. 기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을 만든다 그러면 세포가 하는 일이잖아요. 세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딱 들어왔어. 그럼 어디 저장해 이런 게 아니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걸 계속 돌려요. 계속 돌리고 그전에 때 기억돼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인출을 해요. 거기다가 감정이 생겨요. 감정. 내 현재 상태에 따라서 그 감정이 같이 더딥혀져요. 그래서 기억이 만들어지고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전에 있던 기억과 감정을 또 불러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대뇌로 보냈을 때 대뇌에서 그때 그것을 가지고 예측과 판단을 해요. 그냥 올라오면 바로 탁 예측 판단 명령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해석하고 다른 감각들하고 연합을 하고 예전 기억을 불러오고 감정을 섞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운동으로 올려보내는데 그게 0.1초입니다. 0.1초. 0.1초 만에 내가 그걸 항상 그러니까 거의 모든 감각은 뇌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 그렇게 해서 대뇌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감각이 들어오면은 판단을 하는데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이 더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항상 음,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측과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운동 명령을 내려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에서 세포에서 어떻게 해라 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 지시를 했을 때에 소화기가 작동하고 심장이 작동하고 폐가 작동하고 온몸이 작동하는 거예요. 움직임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감각이 들어왔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운동해서 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 동일한 패턴,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면 어떤 감정이 내 몸속에서 항상 지배하고 있으면은 그 감정이 더딥혀져 가지고 예측이나 판단이 어떤 패턴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격이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타고난 성향이 있다든가 했을 때 그런 생각의 패턴, 그것을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각, 감각. 그것을 받아들여서 알아차리는 것을 지각. 그 다음에 그것이 기억과 감정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해요. 기억과 감정을 섞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해요. 그 생각의 전반적인 패턴을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파페츠 회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연구해서 정리된 것이 파피츠 회로라는 것이에요. 항상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감각들이 다 정리되고 어디로 오냐면 가운데로 모여요. 가운데 영역으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연합 영역에서 모여가지고 합해져요. 모든 감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들을 때는 듣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맛을 볼 때는 맛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도 듣고 보고 입맛, 어떤 분위기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연합되어져서 감각이 연합돼서 음, 감정과 기억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프리프론탈 콜텍스 여기에요. 여기 전두엽으로 가서 여기서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아차려요. 뭐가 만져지면 촉각을 느끼고 어디 아프면 통각을 느끼고 그다음에 소리가 들리는 걸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보내가지고 여기 백회 앞에 이 영역에서 쭉 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각 영역으로 명령을 쫙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감각, 시각, 생각, 의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된다. 감각기관에서 문제가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해석하는 지각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주관하는 그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가? 여기까지는 사실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거든.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어떻고 상대방의 생각이 어떻고 이런 것은 우리가 늘 알아차리는데 그 이전 단계는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 뭔지는 몰라. 내 몸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라. 그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그게 항상 무의식이 우리 의식을 끌고 가잖아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오는 체감각이 있죠. 이것도 감정과 기억과 관련되어 있어요. 중요해요. 체감각, 우리 몸의 감각, 우리 장부의 감각, 이런 것도 감정과 기억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뭔가 막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막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잘 안 돼. 이럴 때는 우리 몸의 어딘가에 체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부터 점검을 하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고 체감각이 잘 작동을 하고 몸이 잘 작동을 하면은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 아무튼 그래서 그 감각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체감각을 빼고 우리 여기서 이루어지는 감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촉각 이것만을 보고 본다면은 제일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바로 시각이에요. 87%예요. 87%.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촉각, 후각 2%밖에 안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후각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되게 중요하고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2%, 미각은 1%. 그럼에도 불구하고 2%라고 하는 그 얼마 안 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후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하죠. 그렇다면은 시각이나 체감각이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감각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좀 생소하시죠, 그죠? 사람이 정신, 의식, 뭐 영혼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감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병을 치료할 때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감각이 중요하다. 감각이 모든 의식, 모든 생각의 기본이다. 그래서 감각을 어떻게 잘 살리는가, 감각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 정신적인 치료에서 최고 중요하다. 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점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다르고 뭔가 신비로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를 관리하는지를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깜빡했어요. 하나 빼뜨린 게 있어요. 후각이 들어와갖고 그냥, 후각, 피질에서 해석한다. 이걸로 그쳤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기억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후각성체에서 냄새가 들어오죠? 그럼 후각세포가 그걸 받아서 후각몽울이 여기까지 나와 있다 했죠? 후각몽울 타고 쑥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척도엽 안에 후각 미각 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후각을 해석하는 영역이 있어요.
해석, 1차 해석하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시상으로 보내요. 가운데. 시상이 여기 있죠, 여기. 시상. 시상은 이쯤 있죠, 가운데. 내실 바로 안쪽에 두 개의 시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상으로 보내서 그게 연합 영역으로 보내가지고 다른 감각하고 합쳐져서 그게 다시 해마와 편도체로 와요. 해마와 편도체. 그리고 이제 우리 뇌주기 끝나면 해마 편도체 들어갈 텐데 해마 편도체에서 기억과 감정을 만들기 이게 엄청 중요해요. 해마 편도체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 그래서 해마 편도체에서 후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해마 편도체에 가서 감정과 기억을 만든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다시 전두엽으로 가가지고 전두엽에서 우리 몸을 살리는 어떤 운동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신경도 기억, 정동, 유인, 회피 우리 심리학하면서 정동 어펙트 배우셨죠? 정동, 감정 상태, 그런 것들을 후각에서도 그런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들어오는 감각과 그것을 해석하는 지각, 그 다음에 그것이 감정과 기억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생각. 내 생각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이 이런 경로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하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을 잘하면 공부도 잘해요. 생각을 잘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생각을 잘하면 사업도 잘해요. 생각을 잘해야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생각을 잘못하면은 불행해지고 늘 실수하고 뭐 잘 못해요. 뭐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데 생각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런 경로로 만들어진다. 전부 위에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오늘은 눈 들어갑니다. 조금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눈과 관련된 게 4개의 신경이 있어요. 4개의 신경. 후신경이 1번 신경이거든요. 후신경.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빼고 6번. 5번은 3차 신경, 운학 중에서 5번, 10번 이거는 따로 빼고 생각해야 돼, 항상. 2번, 3번, 4번, 6번이 눈과 관련된 신경이에요. 1번을 시신경이라고 해요. 시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는 신경이에요. 2번이 동안신경이에요. 동안신경이 눈동자와 눈 관련된 그 대부분의 일을 사실은 동안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이 활차신경. 위에서 이렇게 끌어올 도로래처럼 돼 있어요. 도로래처럼 돼 있어갖고 눈동자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활차신경.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고정돼 있거든요. 이것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신경이 그 외전신경이에요. 외전신경. 그러니까 외전신경, 활차신경, 동안신경 다 눈동자를 관리하는 신경이에요. 그 중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시신경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동안신경이 중요하고 그래요. 자, 눈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눈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눈이 복잡하니까 제가 하나씩 띄어서 자,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세요. 동그라미 이게 수정치예요. 백내장 수술하면 저걸 수술하는 거잖아요. 수정체. 수정체가 있으면은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홍채예요. 홍채. 그럼 처음에 이거부터 만들어지겠죠. 이거 선모체라고 해요. 선모체. 선모체 근이 있어요. 이걸 홍채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선모체와 선모체근 사이에 이게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물을 만들어내요. 그걸 방수라고 해요.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은 항상 샘이 중요한데 눈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샘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네. 제일 중요한 게 방수라는 샘이에요. 방수. 여기서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수증체를 깨끗하게 항상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체가 있고 손모체가 쭉 나와가지고 손모체 근이 딱 붙어 있다. 그 앞에 덮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홍채다. 홍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앞에서 보면은 이게 수정체고 홍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바깥에 손모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모체와 수정체 그 사이 공간, 이 안에 있는 공간에서 물이 만들어진다.
방수가 잘 만들어야 되고, 그게 또 잘 흘러나가야 돼요. 눈신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두 번째. 자, 그 안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이제 손모치라 그랬잖아요. 손모치. 손모치가 뒤를 쭉 가면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세 개의 막이 있어요. 세 개의 막. 눈도, 뇌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뇌에서 처음에 만들 때, 뇌가 다른 걸로, 다른 소식으로 다 덮여 있지만, 한 군데, 한 지점에서 안 덮이고 외부로 노출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눈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 구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막도 바깥에 있는 것을 공막이라고 해요. 바깥에 있는 공막. 이건 보호하는 기능을 하겠죠. 근데 가운데를 지주막 또는 맥락막이라고 해요. 우리 척수 공부할 때 척수 맨 바깥에 경막이 있고 가운데 지주막이 있고 안에 연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과 막 사이에 항상 지주막 또는 맥락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전부 모세혈관들이 흘러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혈관이 다니는 거예요. 이 가운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은 망막이라고 해요. 망막. 망막은 뭐예요? 망막 세포가 있어갖고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받아들이는 데가 망막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면 이 망막 세포가 망가져요. 왜?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빛이. 빛,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빛. 근데 그게, 엄청 강력한 에너지예요. 사실은. 온도로 따지면 빛 알갱이 하나가 온도로 따지면 한 10,000도 정도 돼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빛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망막 세포들이 상해요. 망막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빛을 받아들여서 그걸 전달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빛을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치잖아요. 빛 수용치 또는 광 수용치, 수용치에. 근데 이 세포들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망막이 이제 망가지면은 보는 기능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항상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되죠. 어딘가에 망가지면은 다시 말해서 망막이 망가지면은 여러 가지 병증이 생기죠. 눈이 안 보인다거나 뭐 복시가 생긴다거나 또는 뭐 흐릿해지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병이 생겨요. 또는 녹내장이 되거나 그죠? 백내장은 이 앞에 이거 문제지만 뒤에 이 망막에서 생기는 가장 큰 병이 녹내장 또는 황반 변성, 황반 또 탈락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 전부 다 이 망막 세포들이 파괴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망막 세포들이 파괴되는 것은 그것은 피해자죠, 피해자. 그 왜 그게 그렇게 파괴되느냐? 빛이 들어온다고 다 파괴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보호하는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 관리 시스템 첫 번째가 맥락막이에요, 맥락막. 혈관이에요, 혈관. 그래서 눈에서는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안에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세혈관들이 잘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눈치료에 있어서는 우선 제일 먼저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치료 차원에서도 그렇고 혈액이 잘 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맥락막에서 이 세포가 망가지면은 그 망가진 세포를 다시 다 끌어당겨 가지고 바깥으로 배출을 해요. 또 망가지면은 그게 에너지를 공급해갖고 다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여기서 시작했죠? 동그라미 하나 있었죠? 이게 수정체였고, 여기에 선모체가 와서 고정을 하고 있는데, 선모체 근이 있다. 여기서 이 선모체에서 물을 만들어낸다. 샘이 있다. 그 물을 방수라고 한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쭉 나와서 덮보이는 이것을 홍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방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는 방수가 지배를 하겠죠. 방수가 전방, 후방 그래갖고 여기서 방수가 잘 나와야만 이 부분에 건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맨 바깥에 있는 이것을 각막이라고 해요. 각막은 연결되면 어디로 가냐 하면 이거예요, 공막. 공막, 맥락막, 망막이잖아요. 공막이 앞에서는 투명한 형태로 돼가지고 각막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 3차 신경이 관리해요. 그래서 눈을 치료할 때 항상 눈과 관련된 신경 네 가지 얘기했죠. 시신경 있고, 그 다음에 동안신경,
팔차신경, 외전신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중에서 시신경과 동안신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불어서 항상 3차신경, 다음 시간에 할 3차신경이 눈치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눈은 항상 동안신경, 3차신경을 같이 치료한다. 이런 개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근데 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은 끝에 황반이라는 게 있어요. 황반. 살짝 들어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황반이. 왜 그러냐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빛이 이리 들어와야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보는 기능이 안 돼요. 황반 안에 아주 살짝 들어가 있는 포비아라는 데서, 어,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에 있어서는 눈의 건강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맥락, 막, 그 안에서 모세혈관, 그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온갖 불순물이 생기면 다 그것을 끌어다가 바깥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비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비문증. 비문증은 뭐냐면 이 안에서 여기서 파괴된 세포가 여기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세포가 파괴되면은 이 맥락막에서 그것을 끌어다가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 음. 그 다음에 보통 눈에 이제 충혈이 되거나 눈이 벌겋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결막이에요, 결막.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막이 있어요. 그 결막이 뭐냐 하면은 이 눈동자를 눈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기능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바로 결막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결막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고장나는 것이 손모체. 방수 기능이 모자라고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 수정체와 각막 이런 것들이 상하게 되겠죠. 왜? 물이 안 나오니까,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상식근, 상상근, 내측근 가지고.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되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관리하는 신경이 뭐냐? 그것만 알면 돼요. 눈을 움직이는데 관리하는 신경은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이에요. 대부분 동안신경이 일을 하고, 활차신경은 이거예요, 이거. 도르래처럼, 이렇게 갈고리처럼 돼 있죠. 이 근육을 움직이는 게 활차신경이고, 외전신경은 외측 직근, 이거 바깥으로 당기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가 잘 안 움직인다는 것은 신경이 문제인데, 눈동자 전체를 조율하는 것은 바로 동안신경이다. 시신경은 그냥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치료에 있어서 우리 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생각하면 동안신경이거든요. 동안신경이 어디 있느냐? 동안신경이 나와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뇌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결국 뇌의 문제예요. 눈의 문제는. 그래, 아까 말씀드린 세계 샘에 대해서 눈물샘은 이 위에 있거든요. 이 위에서 우리는 보통 눈물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나오는 방수, 음, 네. 여기서 나오는 방수, 예, 여기서 나오는 방수가 더 중요하다. 왜? 이 내부를 관리하니까. 그래서 이 방수가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손모체.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왜 문제가 생기느냐? 혈액순환이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눈 자체는 항상 혈액순환이 제일 문제다. 이렇게 눈꺼풀 뒤집어 보면 여기도 말봄샘이 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눈동자를 관리하는 건 동안신경이다. 동안신경이 어디 있는가? 동안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3차 신경도 중요하다 그랬죠. 3차 신경. 왜냐하면 이 구조체에 있어서 실제로 예를 들면은, 안검하수, 눈꺼풀이 탁 덮여갖고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신경, 동안신경과 3차 신경이 고장난 거예요. 이 동안신경과 3차 신경을 살려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얼굴에 있는 모든 샘은
샘이 많거든요. 침샘이 있죠. 코에서 물이 나오죠. 그 다음 귀에서도 물이 나와. 항상 청소하는데 항상 샘이 나와요. 침샘, 코샘, 뭐 이샘, 그 다음 눈에 있는 방수, 또 눈물샘, 말봄샘, 이런 모든 샘은 누가 관리하냐면은 안면신경이 관리해요. 안면신경.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얼굴 전체는 항상 3차 신경, 안면신경이 기본이고, 이제 후신경은 코, 눈과 관련돼서는 시신경과 동안신경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3차 신경, 안면신경. 그것이 항상 눈신경과 같이 연동해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치료할 때는 눈만 가지고 해서도 안 돼요. 1차적으로 혈액순환 제일 중요하지만은 이 신경을 살려야 되는데 어떤 신경을 살리느냐? 동안신경, 3차 신경, 안면신경. 네.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황반이 여기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묘하게도 시신경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고 여기서 빛을 받아들이면은 여기서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고 밑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시신경은 그래서 수평으로 존재하지 않고 아래쪽에 존재해요. 그것도 시신경이 이 뒤에서 이걸 받는 게 아니고 뒤에서 신호를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황반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황반.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항상 일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빛을 받아갖고 일이 보내서 시신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걸 포비아라고요. 포비아. F-O-V-E-A. 포비아라고 해요. 여기에 특별한 세포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원추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원추세포예요. 원추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여기에 600만 개가 있어요. 600만 개. 눈 하나에. 물론 다른 데도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여기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이 원추세포가 세 가지 파장의 빛을 받아들여요. RGB라고 들어보셨죠? 빛의 3요소, R, 빨간색 파장. 그 다음에 G, 그린, 초록색, B, 블루, 푸른색. 그 세 가지 세포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세포가 자기 파장에 맞는 빛을 받아들여서 그게 들어가고 조합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이거예요. 원추세포. 그런데 원추세포는 600만 개가 있는데 라드셀이라고 막대세포라고 있어요. 막대세포. 막대세포는 몇 개가 있냐면 1억 2천만 개가 있어요. 600만 개, 1억 2천만 개.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럼 이게 훨씬 많아. 그럼 얘는 보는 역할을 안 해. 빛이 여기 와도 얘는 빛을 구분하지를 않아. 명암만 구분. 무슨 일일까요? 아직 잘 밝혀진 건 없는데, 제가 추론하건데 이것은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다. 왜냐하면 빛이 우리 눈 속에 들어와서 들어가잖아요. 다른 거는 다른 건 수용체에 딱 붙었을 때 이게 전기 신호를 일으켜서 그 전기 신호가 뇌로 가는 거잖아요. 척수나 뇌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서 들어오는 빛은 빛 자체가 전기 신호예요. 빛 자체가. 그래서 그게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서 뇌 속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다 여기 아주 얇은 0.3mm인가 그래요. 0.3mm. 거기로 빛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음,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빛이 들어오면은 포비아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여기에. 이리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만일에 각도가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동그란데 여기 딱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안 맞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움직여서 각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눈은 끊임없이 각도를 맞춰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각도를 맞추는 게 우리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보고만 있어 눈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만일에 눈이 이 각도를 못 맞추면은
고개를 움직여서 봐야 돼. 근데 이게 너무나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눈이 스스로 움직여서 각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포커싱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포커싱, 초점 맞추기다. 본다고 하는 것은 초점 맞추기다. 어디에? 포비아에 초점 맞추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세포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수정체나 유리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동안신경이 약해져가지고 이 기지를 못 맞추거나 그러면 이제 음, 근시가 되고 원시가 되고 하지만은, 그것도 물론 그래요. 그건 이제 동안신경의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운동에서도 좋아질 수가 있고. 근데 본다고 하는 것은 빛이 이리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망가지면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녹내장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녹내장은 못 고치는 거예요. 왜? 왜 녹내장 불치병이에요? 이 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포가. 세포가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를 살려야 되겠죠. 만일에 세포를 살리면 녹내장이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되게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아무도 녹내장 치료가 안 된대요. 되던데요. 되던데. 녹내장 치료가 되더라 말이죠. 결국은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세포를 살리면 녹내장 치료가 되는 거예요. 녹내장 보면은 이 세포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러면 여기가 허옇게 돼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보면 이 까만 부분이 하얗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세포들이 죽은 거예요. 여기 있는 세포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허옇게 보여요. 그런데 순식간에 확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서서히 살아나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눈물샘과 방수의 문제도 압이 세져서, 여기가 압력이 세져갖고 이게 눌려서 이 세포들이 죽는다,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이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뭐 물이 안 나오게 하고 막 샘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치료는 안 되죠. 그래도 계속 죽어나가죠. 음. 그래서 근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이 세포를 살릴 수 있는 이 포비아 안에 있는 원주세포와 막대세포가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세포를 살리는 그런 치료법이 있으면 녹내장도 반드시 치료가 된다. 중국에서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눈 안과 가면 이제 안저검사를 하죠. 안저검사하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환한 부분이 있죠. 환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거예요. 여기. 빛이 시신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리 해서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걸 봐요. 포비아. 이거예요, 이거. 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대개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박리가 돼요. 망막 박리가 돼요. 이게 툭툭 찢어서 나와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 돼요. 엄청 힘들어요. 그럼 망막 변성, 뭐 이런 것들이, 이 세포들이 죽는 거예요, 결국. 이 세포를 살리려면 첫 번째 혈액순환, 그 다음에 세포를 살리는 어떤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겠죠. 어, 음, 지금 우리 하는 것은 이제 12신경을 공부하는 거고, 치료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다음에 공부할 기회가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신경과 동안신경이다. 이거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시신경. 눈에서, 눈에서 포비아에서 빛이 들어와서 그걸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이게 보면은, 자, 파란색과 빨간색을 보세요. 빨간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리 가고, 하나는 뒤로 가요. 파란색도 이리 가고, 이 교차를 하네요. 교차해가지고 뒤로 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신호가 하나는 뒤로 가요. 하나는 이리 가요. 그 구분이에요. 그 부분에. 어떤 개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영역이냐면 눈이 여기에요. 그러면 눈에서 시신경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교차를 한다는 뜻이에요. 교차. 그것을 시교차라고 해요. 여기 써놨죠. 시교차, 옵틱 가이아스마. 시교차가 되는 이 영역 위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체 시계를 관리해요. 우리 몸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생체 시계가 있는데 시교차. 그래서 그 생체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결국은 시각 신호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생체 시계를 발견해서 그것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제 다음에 우리 대뇌할 때 공부하기로 해요. 어쨌든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보는 그게 아니라 몸 전체를 관리하는 생체 시계하고도 연관이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얘가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가는데 여기 이 밑에 동그란 거 하나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외측 설상체라고 해요. 외측 설상체 시상에 있는 건데 이리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눈의 신호도 시상을 거쳐서 가는데 묘하게 한 놈은 빨간 거 한 놈은 자세히 보세요. 한 놈은 이리 가고 여기도 안 거치고 바로 이리 가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눈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다른 데 갈 틈이 없어. 뭔가 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어. 여기 가야지. 그게 바로 상구예요, 상구. 상구 기억나십니까? 뇌줄구기 할 때, 뇌줄구 중에서 상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연수, 교내, 중내, 뒤편에 볼록볼록한 게 있는데, 위에 있는 볼록한 게 이게 상구다. 또는 이제 피계라고도 해요. 상구고 하구다. 일이 먼저 가요. 이상하죠? 눈에서 들어와가지고 뒤로 가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해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기 전에 맨 먼저 이쪽으로 먼저 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아무튼 조금 이따 그건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눈으로 일단 들어오면 상구를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은 놀랍게도 후두엽으로 가요. 후두엽. 후두엽. 눈치료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눈치료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일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눈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몰라요. 이게 여기 올 때까지 몰라, 우리는. 근데 일이 와가지고, 일이 갔을 때, 비로소 그 시각 신호를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차 해석을 해요. 2차 해석을 해요. 이 해석하는 영역을 한 7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모양대로, 질감대로 다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음, 연합력. 아까 후신경도 마찬가지죠. 후신경에서 들어오는 감각, 체감각, 청각, 시각, 이 전부 다 연합 영역에 모여가지고 이것이 감정과 기억의 영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대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색깔 보세요. 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게 양쪽이니까 이렇게 돼. 우리 뒷머리, 대뇌 전체에서 뒷머리 전체는 전부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빛을 해석하는 일을 해. 왜 그럴까? 끝에서 봐도 별거 아닌데. 이거 뭐, 별로 중요하긴 중요하지.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많이 작동해야 될 뭔가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왜 얘가 시상으로 먼저 가느냐. 시상이 이거예요. 시상이, 어디냐면은, 이걸로 본다면은, 어, 이걸로 본다면은, 이제 뇌줄기, 연수, 여기 교내, 여기 중뇌죠. 중뇌 이 부분에 이 부분.
시상. 이 부분이에요. 음,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시상이 아니고 상구. 제가 시상이라고 그랬나요? 상구. 이게 상구예요. 이쪽으로 먼저 가요, 눈에서. 이쪽으로 먼저 가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초록색. 이게 빙글 돌아서 이 중심관, 척수. 그러니까 뇌줄기, 뇌실에서부터 뇌줄기로 해서 척수 끝까지 중심관이 있다 그랬죠. 중심관을 뺑글 돌아서 이 적혈이라는 게 있어요. 적혈.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적혈은 몸에 큰 운동을 하는 것을 주관하는 핵이에요. 흡지를 거쳐서 가요. 흡질. 올라가요. 흡질. 흡질이 뭐냐면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예요. 도파민. 제일 중요해요. 뇌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척수로 내려가요. 척수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 척수 공부는 많이 자세히는 안 했는데 척수는 항상 나비 모양이 있다 그랬죠? 나비 모양은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을 해석해서 명령까지. 뇌가 하는 일에 똑같은 일을 한다. 근데 그게 감정과 기억이 안 들어갈 뿐이고 들어오면은 해석해갖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보내서 그때야 비로소 온몸의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상부에서 어디로 내려보냐면 이리 내려보요. 쫙 내려가는 거예요. 눈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상구로 보낸 다음에 상구에서 쫙 내려보내갖고 온몸으로 쫙 퍼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온몸으로 눈으로 먼저 딱 보면은 우리 눈의 신호는 먼저 척수로 쫙 보내갖고 온몸으로 쫙 펼치는 일을 해요. 이리 보내면은 여기서 운동 영역으로 보내갖고 온몸으로. 무슨 일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딱 보면은 그 신호가 온몸에 먼저 정보가 먼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것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온몸이 그걸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엇이다 판단하기 전에.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일에 무엇인가 판단하고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는 아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서 생존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시각신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뒤로 간다 그랬죠, 뒤통수. 여기에요. V1, V2, V3, V3A, V4, V7, A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뒤통수, 후두 옆, 우리가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이 속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여기만이 아니고 이 속으로 쑥 들어가 있는 이 영역까지 포함해라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간 그 영역까지 전부 담당을 나눠가지고 그것을 색감, 모양, 원근감, 질감 이런 것을 다 해석을 해요. 따로따로 해석해서 모으는 거예요. 이 뒤통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합 영역으로 보냈다. 연합 영역으로 보낸다. 대내고 할 때 다시 볼 거니까. 자, 근데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해석하고 연합영역으로 보낸 다음에 또 다른 신호가 가는데 그게 what pathway, where pathway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가 어디냐? 그걸 판단해요. 눈으로 보고.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을 축두형 이쪽에서 많은 셰퍼들이 같이 합동 작업을 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는 뭐 이렇게 딱 보면 0.1초 만에 쫙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전혀 생각도 못하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1차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연합영역으로 보내고 전반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디인가 하는 그런 어, 판단을 또 따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모양이나 질감이나 색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가 뭐 어딘가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별도로 한다. 왜 중요하냐? 보통 이 1차 영역에서 고장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똑같이 보죠, 뭐. 똑같이. 그죠?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기억으로, 감정으로 갈 때는 똑같이 봤는데 기억이 달라. 똑같이 봤는데 느낌이 달라. 어떤 사람은, 오, 멋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게 뭐야. 저 쓸데없는 걸 갖다 놨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억 감정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색깔이나 모양이나 질감이나 원근과 거리라든가, 뭐, 이 요철,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하는 그 영역은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가 어딘가? 이런 판단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판단하고 해석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고 하는데 이 시각 영역들, 그러니까 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세포들이. 이 세포들이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생각을 해. 똑같은데. 아무리 대화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맨날 자기 말만 하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런 거 있어요. 100% 뇌세포가 문제가 된 거예요. 뇌세포가. 어느 세포가 문제되는가, 이런 거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뭐, 안 좋아, 뭐,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은 판단 능력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아니면 그것을 1차 해석하는, 연합 해석하는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제는 그런 것이다.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장소세포와 격자세포를 발견한 걸로 2014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뇌는 세포가 어떤 장소와 위치, 격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는 종이 같은 거거든요. 세상을 또는 내 몸을 판단할 때 모는 종이에서 X, Y 좌표를 가지고 어디 이걸 어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발생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포가 뇌가 그러니까 척수와 뇌가 세포를 관리할 때 위치가 중요하다. 그 치료할 때도 위가 제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난소가 제 위치가 있어야 되고 그죠? 방광도 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 위치를 이탈하면은 관리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뇌가 격자세포, 장소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위치를 파악을 해요. 세포가.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그게 뭔가 특별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세포가 음, 그런 어떤 걸 담당하는 게 있다. 그 처음에 이제 쥐 실험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는데 그것이 장수세포가 어디 있냐면 해마에 있어요. 우리 보통 길치라고 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해마가 좀 약하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갔는데 잘 기억을 못해.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격자세포는 어디 있냐면 내후각 피질, 그러니까 후각 신호를 해석하는 피질이 이 안쪽에 있어요. 옆에. 그쪽에 있어요. 거기도 있고. 그때는 이제 저것만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대뇌 피질에도 격자세포가 있다. 이 장수세포와 격자세포는, 어, 세상, 우리가 바깥에 보는 이 세상에 대한 위치와, 어, 좌우, 그것도 위치죠. 위치. 그런 것을 파악하는 그런 세포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냐? XY 좌표 찍어서 파악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외부 세계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의 위치도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한다. 장수세포와 격자세포가 망가지면, 약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외부를 보는 시각도 문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장부의 위치, 세포의 위치, 척추의 위치, 이걸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이탈하는 거예요. 쉬기도 하고, 하수 내려앉기도 하고, 옆으로 삐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치를 관리를 누가 해요? 근육과 인대를 가지고 이 소뇌와 대뇌가 관리를 하거든요. 제 위치에 딱 붙어 있도록. 그죠? 그래서 장수세포, 격자세포가 망가지면은, 그런 기능이 잘못돼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럼 장수세포와 위치세포를 작동시키는데 뭐가 중요하냐? 시신경이 당연히 중요하죠. 시신경.
시신경이 장수세포와 해마에 있는 장수세포, 그 다음에 내부각 피질과 대뇌 피질에 있는 격자세포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 너무 단순해 보이죠, 그죠? 아, 뭔가 좀 더 신비롭고 그런 거 아닌가. 놀랍게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명확해요, 그 원인. 그래서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세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특히 사람의 의식, 생각, 이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추적해 볼 수도 있고, 생각을 다 해내잖아요. 내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그려내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생각의 영역이 뇌에서 일어나는데 뭔가 신비하게 어떤 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 세포. 또 하나 중요한 거, 얼굴 인식 영역이 있어요. 사람은 놀랍게도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해보죠. 이렇게 사람 딱 봤는데 그냥 살짝 봤어. 살짝 얼굴 표정만 봤어. 근데 첫 번째,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외국인인지 화가 났는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추측컨대 지금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순식간에 파악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 얼굴 잠시 스쳐갔는데.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음,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화가 나는지,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저 사람 의도가 무엇인지, 성격이 어떤지, 금방 느낌으로 알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얼굴만 담당하는 뇌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 밑에. 굉장히 크죠? 퓨지폼 자이러스라고 해요. 이 중국어로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상당히 넓은 부분이 얼굴만 인식을 해. 얼굴.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해요. 예, 사람은 특별히 얼굴을 보고 아주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하는 세포가 바로 방추이랑이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에요. 왜 중요하냐? 사람은 얼굴 보고 호감을 느껴요. 그럼 어쩌란 말이요? 내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좀 더 잘생기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봤던 얼굴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잖아요. 정신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지금 못생겼어. 보기 싫어. 그랬는데 자꾸 어 잘생겼네. 저 사람 눈이 예쁘네. 저 사람은 뭐 코가 예쁘네. 막 계속 좋은 점들이 보여요. 이 친근감을 가질 때요. 왜 그럴까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 다른 사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격이나,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것보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세포들이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 먼저 그 사람 속속들이 알기 전에 그 사람을 일단은 판단해야 되잖아요. 내가 대화할 만한 사람인가, 가까이 할 사람인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뇌 속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뇌의 모든 상태가 사실은 얼굴로 나타나요. 그게 이제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 뇌는 통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 사이 각 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예쁜 것이다.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어느 정도 튀어 올라와 있어야지. 이건 들어가야 되고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얼굴에 대한 어떤 기준, 판단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감정과 기억의 영역에서 딱
저장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보고 대화하고 이해하다 보면은 그 하나하나의 감정과 기억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자꾸 보면서 정이 들게 돼요. 그래서 감정과 기억이 바뀌는 것이다. 고정된 게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기억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내 감정과 내 기억, 내 무의식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각에 대해서 감각, 지각, 생각의 영역에서 항상 모든 감각을 이해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각이 감정과 기억을 만든다. 그 중에서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 왜? 감정이 이성을 이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이성이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면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내 감정이, 내 감성이 내 이성을 이끌기 때문에 그 감성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의 근원이 이제 물론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모든 생각의 근원이 바로 감각이다. 이게 중요해요. 감각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 감각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 치료의 영역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그럼 눈과 이 영역에 대한 치료, 더불어서 이것이 감정의 치료, 이런 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